자그마치 132억. 132억. 그럼 이거를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풍비박산이죠. 네, 풍미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조각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조선일보 대표 재테크 알못 국제부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 재테크 전문가이신 신영기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조각 투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재테크 숟가락 방송하게 됐는데, 진짜 알못의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부분 모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입장 대변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김한기 화백의 그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진 거는 지난번에 옥션에 한번 나왔었어요. 미술품 경매에 나왔었는데 자그마치 132억. 132억. 그럼 이거를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풍비박산이죠. 네, 풍미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에 관심 있는 여러 명이 모여서 나눠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나눠서 산다는 개념에서 조각 투자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조각을 내서 이 그림의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는 것처럼 투자하는 게 조각 투자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각 투자라는 거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그리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작품이나 비싼 부동산을 혼자 사지 않고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데 이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그 조각을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해서 이거를 결국 시장에서 거래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 조각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작가님, 조각 투자 상품으로는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상품은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보시면 송아지를 잘 키워서 한우로 성장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작게 생각하면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닭을 만든다 하고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실물 부동산. 우리가 그동안 접근하기 힘들었던 아주 비싼 그 랜드마크 된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임대 매매 수익으로 알짜 자산을 만들면 거기에 조각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 부동산도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한기 화백의 그런 미술품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세를 하려고 미술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조각조각 내서 적은 돈으로도 미술품을 소유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주 인기가 많은 건데 음악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게 뭐 TMI이긴 합니다만은 사후 70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그 저작권자가 가질 수가 있죠. 70년이면 좋네요. 그 저작권을 갖다가 만약 조각조각해서 그 조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가져간다면 그 사람들 역시 오랫동안 그 수익을 계속 창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권도 조각 투자 상품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건데,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대출을 쪼개서 이렇게 나도 대출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 기초자산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현재 시중에 출시된 상품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각 투자 하면은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토큰 증권이라고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에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증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증권,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아주 오프라인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증권과 아주 온라인이고 디지털스러운 기술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현재, 미래가 만난,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만난 그 접합이 바로 이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분산원장이라는 거는 제가 예금을 들면 제 것 따로, 김동현 기자님이 예금을 들면 그 장부 따로, 요 따로가 이렇게 분산돼서 관리가 되는 거를 분산원장이라 하는 거죠. 즉 중심이 없고 주변에서 모든 장부가 하나의 장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장부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장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부가 맞다고 합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이라는 건 사실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원장은 블록체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원장이라 보시면 돼요. 장부. 장부들이 여러 개의 조각이 돼 있는데 이걸 체인 형태로 엮어버리는 거죠. 중앙에 어떠한 감독 시스템이 없이 주변에 있는 각 참여자들이 스스로 룰을 지키면서 가져가자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딱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없이 네. 구성원들이 각자 서로를 감시하면서 자기 네, 것도 네. 잘하고 네. 너 잘하고 있나 보고 네. 뭐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고 그걸 네. 한국말로 옮긴 게 분산원장.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큰 증권이라는 게 분산원장이란 개념으로 탄생한 그런 용어란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각 투자랑 토큰 증권이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에 보면 토큰 증권, 조각 투자 이런 게 상당히 좀 혼용돼서 쓰여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좀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시면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는 뭐냐면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아까도 제가 기초자산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술품, 네, 미술품, 저작권. 저작권, 부동산 등등 있잖아요. 이 음식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를 네. 담는 그릇이 토큰 증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그 토큰 증권 위에 담는 내용물은 조각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조각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조각 투자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딱 바라볼 때 이 조각 투자는 내가 꼭 규제를 하고 좀 감시를 해야 되겠어 하는 증권형이 있고요. 아, 그냥 이거는 일반 상거래야. 니네들이 그냥 돈 모아서 그냥 물건 하나 산 거야. 이렇게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자와 같이 아, 이거는 내가 감독을 좀 해야 되겠어 하는 조각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조각 투자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증권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탁 수익 증권이라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권을 어떻게 담느냐? 어떻게 담느냐는 방법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에서 시작해서 아, 증권의 형태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증권은 어떻게 담아? 토큰 증권으로 담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각 투자는 재테크고 토큰 증권은 그걸 담아내는 수단이자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각 투자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주신 미술품, 네. 음악 저작권 네.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세 가지 주의할 사항이 좀 있어요. 또 중요한 원칙인데요. 투자 대상 자산이 잘 보관되어 있는가. 내가 투자한 물건은 실물이지 않습니까? 이 실물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법적으로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이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내 소유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증권이라고 하면 내가 이 투자한 걸 대가로 나에게 여러 가지의 법적 권리를 주는 게 증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조각 투자 상품이 나오려면 이게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로. 네.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물건이 사라져 버리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돈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자산을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조각 투자 상품을 발행을 했는데 자산 보유자가 망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막 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 믿고 했는데 갑자기 물건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가 망해도 해당 자산이 그 발행자와 잘 분리가 돼 있는가. A라는 사람이 망했으면 이 그림을 갖다가 A 마음대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발행할 때 이 그림과 A는 서로 이별시킵니다. 다른 수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렇게 똑 지켜서 절대 못 뺏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예시로 네. 이 앞서 해주신 설명을 네. 풀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조각 투자 업체 제가 소를 삽니다. 소를 사서 요거를 갖다가 쪼개요. 이렇게 쪼개봅니다. 네. 쪼갠 다음에 요거 쪼개는 이 상품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공모 절차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 공모 절차의 대표적인 거는 증권신고서를 넣는 거죠. 네. 제출하고 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예, 승인을 받으면 이제 청약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은 이거를 투자하는 대가로 이 소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빙받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 그림은 안전하게 보관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증은 금융감독원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발행자가 해주는 건가요? 발행자가 자기 돈으로 합니다. 아, 그럼 그 공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금융감독원 감시 체제 하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신고소에 이제 신고를 할 때 첨부 파일로 같이 공증 자료가 들어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투자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네. 발행자의 증명이 네. 있어야 금융감독원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고 하는 거군요. 저도 오늘 알못으로서 처음 듣기도 했고 대부분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좀 시장이 성숙하지 않다는 좀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직은 초기 단계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ELS 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 이렇게 은행에서 팔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법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원금 보장 상품은 없죠. 조각 투자라는 거는 사실 신종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의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네. 1은 가장 안전, 5가 가장 위험. 이렇게 봤을 때는 5번 가장 위험한 상품군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네, 되는군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형태로 네.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증권과 관련한 거는 아직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증권이 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증권법을 좀 바꿔야 돼요. 뭐 핵심을 말하면 네. 자본시장법 안에서는 우리가 신탁수익증권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종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 이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거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증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어요. 원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네. 분산 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개의 장부를 인정해주는 법이 네. 개정돼야 됩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아직 완전체는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통시장 부분입니다. 사실 조각 투자의 또 묘미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그 기초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조각 투자를 투자한 사람들 간에 유통시장이 형성돼서 A와 B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 형성시키는 게 또 아주 큰 자본시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도체 AI를 달아갖고 확 뛰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A와 B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A는 나 다 먹었다 해서 팔아버리고 네. B는 AI 칩을 달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겠다 해서 사고 네. 이런 사실 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매매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있는 조각 투자 시장을 보면 유통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술품이라든지 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네.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 시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대체로 거래량이 되게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통 시장에서 사실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조각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속 저가 매수를 통해 갖고 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네. 유통시장에서는 아예 나 이거 팔래. 요즘 비트코인이 잘 나가니까 비트코인으로 갈아탈래. 네. 그렇게 하면서 파는 사람 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하한가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사면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싸게 사면 그만큼 임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5,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실제 5,000원에 사면 수익률이 5%인데 내가 2,500원에 사면 얼마다? 10%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시장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충분히 유통시장에서 나 오늘 당장 매각해야 돼 하는 유동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없지만 어떻게 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저가 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유통시장은 꼭 발전해야 되고 꼭 발달해야 되는 시장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규정이 개정되고 시장이 좀 커 나가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기초자산에 대한 비대칭,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뭐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네,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공시라는 걸 하죠. 알립니다. 네. 알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조각투자 같은 경우에는 알리는 장치는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 예를 들어서 이중섭의 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동에 내가 샀는데 압구정동이라고 샀는데 압구정동에 갑자기 무슨 지진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 비대칭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아직도 좀 있다. 이런 네.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의 개념적인 차이, 그리고 조각 투자의 상품 종류, 그리고 현재 유통 시장의 상황과 주의점에 대해서 작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각 투자와 다른 투자 자산과의 차이점을 네.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테크 숟가락의 신년기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